거침없는 유동규, 이재명, 정조준 일단 뭐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말에도 네 차례에 걸쳐서 돈을 직접 전달했다라는 구체적인 진술도 나왔고요. 자, 오늘 새로운 내용은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 이게 사실이 아니다. 유동규 씨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셋이 같이 골프 카트도 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를 몰라? 나랑 셋이 호주에서 같이 골프 치고 카트까지 같이 타고 다녔다라고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김문기를 모른다는 것은 대장동권과 별건으로 공직선거법상으로 이재명 대표가 수사받고 지금 재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유동규 씨의 이 이야기는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질랜드 요트값 얘기도 했어요. 뉴질랜드 요트값은 누가 냈을까? 나는 요트 타러 가지도 않았지만 내가 대줬다. 자기는 요트 타러 가놓고는 이라고 이재명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동규 씨는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냥해서 죗값을 받으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죗값만 받겠다. 내가 지은 잘못 있으면 내가 내 죄 받겠다. 이재명이 명령한 죗값은 이재명이 받아야 한다. 돈을 요구해 실컷 받았을 때는 언제고 만난 적도 없다. 내가 유령을 만났나? 이 대표가 모를 리가 있겠냐. 회유 협박 구역질난다 라며 매우 강하게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의리, 이 세계에는 그런 게 없더라. 내가 착각 속에 살았던 것 같다. 다 진실로 가게 돼 있다. 양파가 아무리 껍질이 많아도 까다 보면 속이 나오지 않냐 라고 의미심장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의리는 이 세계에 없더라. 아마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모른다, 유동규 내 측근 아니다 라는 발언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죗값 받아라 라고 유동규 씨는 이재명 대표 측에게 네 차례에 걸쳐 돈을 주었다. 이재명 대표가 모를 리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고 돈을 받지 않았고 모른다라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거짓말이란 겁니다. 자, 셋이 골프 카트도 탔다.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골프 치십니까? 네, 잘은 못 치고요. 네. 네네. 골프 카트를 탔다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카트를 탔다라고 하는 건 별로 걷지를 않는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골프 칠 때 이제 많이 걸어야 되는데 예. 저 같은 사람은 웬만하면 카트 타고 이동을 갖다 하니까. 근데 카트가 어떻게 돼 있냐면 다 잘 아시겠지만 옆에 이제 캐디가 그 운전을 하고 그다음에 앞에 한 명 앉고 뒤에 세 명이 앉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앞에는 높은 사람이거나 좀 무게가 있는 사람이 앉고 뒤에 이제 세 명이 앉는데 어쨌든 그렇게 한 차에 조그만한 차에 뭐 한 4시간, 5시간 이렇게 같이 있다 보면 아무래도 가까워지겠죠. 가까워지고 더 이런저런 뭐 농담 같은 것도 또 이제 골프장 같은 데가 좀 마음도 편하니까 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유동규 씨가 아주 작정을 했구나, 작심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왜 저렇게 마음을 바꿨을까? 첫 번째는 객관적인 상황이 바뀌었다. 왜냐하면 지난번하고 이번하고 대통령이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뭐 이건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데 제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니까 대통령만 바뀐 게 아니에요. 자기를 수사하는 검사들이 바뀌었어요. 예. 그 이전에 있었던 검사들은 무능해서인지 아니면 무능을 가장해서인지 별로 수사를 안 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유동규를 압박하고 있는 그러한 검사들은 최고 엘리트 검사들이 붙었을 거다. 심적인 부담이 컸을 것이다. 그다음 더 중요한 거는 주관적으로 유동규 씨가 굉장히 서운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예. 이재명 대표가 아니, 너는 내 측근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측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친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 사람이 나보고 친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서운할 거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게 단순히 뭐 친하고 아이 그럼 뭐 절교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법적으로 형사 처벌이 걸려 있는 문제인데 그 이재명 대표가 당신은 내 측근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유동규 씨는 마음의 빚을 덜어놨을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네가 나를 측근이라고 안 했으니까 그럼 나도 그냥 내 마음대로 이야기하면 되겠네.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고 결정적인 거는 김문기 씨 때문일 겁니다. 왜냐하면 유동규 입장에서는 김문기 전 처장이 나 때문에 죽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남 도시개발 김문기 씨가
그 일반 건설회사에 잘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건설회사 잘 다니고 있었던 사람을 성남시설관리공단이 성남도시개발공사로 확대되면서 그러면서 당신 여기 들어오면 좋은 일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 핵심 팀장으로 영입한 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 유동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동규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 감옥 안에서 김문기 씨가 세상을 떴다라고 한 소식을 딱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고요. 나 때문에 죽지 않았을까. 그다음에 그 다음 날 더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김문기라고 하는 사람 나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사람한테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부터 지금부터 이제 줄줄줄 푸는 거예요. 카트까지 타는데 몰라? 뭐 요트까지 타는데 몰라? 그 내가 다 이야기해 줄게.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 돈도 내가 냈다. 그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 대장동 수사 관련해 가지고 유동규 씨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다른 것도 아니고 허위사실 공표인데 그 중에 두 개 중에 하나가 김문기잖아요. 유동규 씨가 어떻게든 그 재판에 중요한 증인으로 소환돼서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할 거고 그 이야기가 이재명 대표에게는 치명상을 입힐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동규 씨의 진술이 있기 전까지는 이재명 대표의 기억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였잖아요. 네네. 김문기 씨는 세상을 안타깝게 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카트에 같이 있었던 유동규 씨 또 다른 당사자가 나와서 아닌데 우리 요트도 치고 골프도 치고 같이 카트도 쳤는데 이런 얘기도 했고 이렇게 모를 리 없는데 라고 진술한다면 그 재판, 이 재판 말고 그 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다. 유동규 씨의 마음이 흔들렸던 게 이 김문기 씨의 죽음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를 모른다. 김문기 씨를 모른다. 라고 부인했던 그 일 때문이었을까요? 어쨌든 그때의 발언 들어보시죠. 나 얼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뭐 그 사람들은 저를 다 기억하겠죠, 당연히. 저는 그 기억에 남아 있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디 여행을 가는데 같이 갔더라. 출장을 가는데 하위직 실무자인데 같이 갔으면 그 사람이 얼굴이야 제가 봤겠지만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압니까? 자, 카트를 같이 타고 골프를 쳤다.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 어떻게 하냐. 이재명 대표의 주장과 유동규 씨의 이야기는 전혀 달라 보입니다. 죗값을 받아라. 유동규 씨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10월 유동규 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유동규의 비리가 사실이라면 배신감 느낀다. 저 사람 내 측근 아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또 개인적으로 보면 정말 뭐 배신감을 느끼죠.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사권자로서 직원 관리를 100% 완벽하지 못하게 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경기도청에 좌진상 우동규라는 말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사님 이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좌진상 우동규 제가 정말 가까이 하는 참모는 동규 이렇게 표현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네, 알겠습니다. 한해 하나 혹시나 대통령이 되시면 측근도 아니고 뇌물을 받아서 이 사람 거의 무기징역까지 갈 것 같은데 참여는 안 하시겠죠? 그 말이 안 되는 말씀이시죠. 오케이, 좋습니다. 학회 사범을 사면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정진상 씨가 관련 질문 좀 드릴게요. 유동규는 충성을 다하고 제가 볼 때는 주군으로 모신 것 같은데요. 뭐 유동규가 배신했다 이랬는데 무슨 주군이니 무슨 핵심 측근이니 이런 말씀하시는데 사표 던지고 나가버린 다음에 이번에 대선 경선에도 전혀 나타나지도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전혀 그런 사람이다. 주군으로 모신 사람도 아니고 측근도 아니다. 부패사범이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유동규 씨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죗값을 받아라 라고 했습니다.